가끔 교육하다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얘는 다 황금청산이야.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됐나요? 안 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걸 알려드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의를 했다가 생각해보니 다시 철회하고 싶고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동의 과정이라면 다 가능하죠. 정비사업 추진 시에 양식에 맞는 동의서를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진구를 하게 돼 있어요. 동의서에는 이제 성명, 지장날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본인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첨부해야지 법에 맞는 그런 동의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철회 말씀하셨잖아요.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회 시 그 조합 설립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적시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성명 기재하시고 지장날인,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철회했으면 끝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뀔 수 있잖아요, 또. 네. 다시 동의하시면 돼요. 아, 다시 네, 동의하는 것도 네. 또 가능해요. 근데 이제 기간은 있어요. 조합 설립 동의서는 동의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할 경우에 창립총회 후에는 30일 지나지 않아도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저번에 비례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비례율 통해서 조합원 각자 분담금을 산출한다고 했는데요. 이 분담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동의하냐 안 하냐 가장 큰 비중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사업 이익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도구를 말하거든요. 비례율은 조합원 개별 종전 감정 평가액이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하고 사업성 분석 예측을 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례율이 발생을 하고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추정 가액이 나왔으면 제 가액이 나왔잖아요. 거기다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라는 게 산출이 되죠. 단어는 좀 어려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개발이익이나 비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를 돈으로 환산한 거다. 34평 아파트가 보니까 10억이더라. 권리가액이 5억이야. 저 아파트를 내 분양받고 싶다 그러면 그 차익이 5억이잖아요. 5억이 분담금이 되는 거예요. 비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동의 여부를 이제 고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비례율이 사업성 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비례율이 낮으면 사업성이 낮은데 여기를 동의해야 되냐 갈등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조금 더 달리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례율을 산식을 가만히 보잖아요. 분모에 종전자산 평가 총액입니다. 분자에 뭐가 있냐면 이 구역에서 재개발을 통해서 짓는 모든 건축물의 가액, 그러니까 분양가 총액입니다. 그거 빼기 사업비. 이렇게 이제 비례율 산식이 구성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12년도 같으면은 서울의 이제 집값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거든요. 아까 분자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분양가 총액이 있다고 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은 분자에 있는 일반 분양 가격이 떨어진 게 되는 거죠. 그럼 비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는 시장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발생하죠. 근데 만약에 보합세의 꾸준한 시장이라고 친다 그러면 이 지역의 종전자산의 시장 가치는 이 재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 반영하게 돼요. 분양가가 평당 뭐 2,700, 3,000까지 나오겠다 그러면 사업성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종전자산 금액이 평가 당시에 보면은 올라 있어요. 분모가 올라요. 그럼 뭐가 되죠? 비례율은 다 100%에 귀속하게 되는 건데 단순히 비례율만 보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보다는 추정분담금 수준, 그거는 이제 우리 정보몽땅에서 볼 수 있잖아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안 했을 때 내 자산 가치, 그리고 또 입주 후에 건물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사업성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내야 될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SH에서 시행하는 신속 사업성 분석 툴이 있거든요. 소규모 주택 정비에 한해서. 그리고 또 정밀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비용을 투자해서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업성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데 정비 사업을 진행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가끔 교육하다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근데 이 분야에 있는 저로서는 못하게 할까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 잘 돼서 성공적으로 이끌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 지역을 같이 힘을 합쳐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반대하신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안 되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디에나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개인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반대를 하시면 동의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한 거 철회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분양 신청을 안 하시면 현금 청산이 돼요. 현금 청산을 받고 딴 데 이사 가기 싫고 난 그대로 살 거야 하는 거는 그분도 존중을 하지만 토지 수용이나 재건축 같으면은 매도 청구 소송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현재 조합 설립 동의는 안 했는데 분양권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양권을 받는 기준이 있을까요? 조합 설립이 완료됐고 조합에서 더 이상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동의서 안 받겠다, 너넨 다 현금 청산이야, 이러진 않습니다. 관리처분 직전에 하는 게 분양 신청 단계가 있습니다. 분양 신청 마감일 있잖아요. 이날을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셔야 돼요, 최소한. 근데 웬만하면 동의하실 건 빨리 하시고. 그러면 분양받을 때 몇 평짜리 집을 내가 분양받을지 선택할 수도 있나요? 분양 신청할 때 가능합니다. 통상 우리가 24평, 34평, 40평 이 정도로 짓잖아요. 가장 많이 짓는 게 중간입니다. 가장 많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평형에 따라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자산 가액 규모 순으로 이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